안녕하십니까, 신경 선생님입니다. 자, 2024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기본계획, 이게 무슨 말이냐? 올해 수능 이렇게 실시하겠다라고 나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님께서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다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잘 모르죠, 사실.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거야?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찾아볼 시간 없으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대신 선생님이 알아보고 중요한 정보는 좀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자, 바로 보겠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국어 공부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자, 일단 이 기본계획 발표에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만 쭉쭉 있어, 사실은. 그 문서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해서 뽑아보면 수십 페이지 되죠. 근데 거기에는 수능 시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내용 몇 가지가 있거든. 그걸 가지고 이제 언론이 이렇게 쫙 이런저런 얘기를 쏟아내고 있죠. 타이틀을 좀 보면은 올해 수능 EBS 교재의 체감 연계율을 높이겠다. 그리고 문과생의 불리함을 덜도록 국어 수학 간의 난이도 조절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평가원 원장님이 하신 거지. 그 다음에 올해 수능에선 지문, 도표, 그림, EBS 교재와 더 비슷하게 가겠다. 원래 변형을 많이 시키잖아. 근데 변형을 많이 가하지 않고 굉장히 유사하게 출제하겠다. 그리고 학원가에서는 수능 EBS 교재 학습이 중요해졌다. 그런데 섣부른 난이도 예측은 금물이다. 다시 말하면 뭐 수학이 좀 쉬워지고 뭐 국어가 좀 어려워질 것이냐, 막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거든 지금. 난이도 예측은 속단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원래 나라에서 발표를 할 때는 수능 어렵게 낼 겁니다, 이렇게 발표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여론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적당한 난이도로 출제하겠다, 또는 약간 평이하게 좀 쉽게 출제하겠다. 이번에 이제 전체적인 기조는 좀 평이하게 출제하겠다. 왜냐? 그러면서 덧붙이더라고. 드디어 내가 수업 시간에 매번 강조했던 코로나 세대 아이들이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자존심 상하겠지만, 약간 학업 능력이 약간 좀, 아니야, 학업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지 말자. 맞아. 너네도 느끼잖아. 그죠? 나도 수업 시간에 느껴. 나는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잖아. 국어를 가르치잖아. 내가 가르치는 텍스트는 전부 다 한글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코로나 이전 세대였다면 그냥 넘어갈 부분도 지금 세대 아이들에겐 내가 국어 선생님으로서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돼? 이런 자괴감이 들 때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피부로 느끼거든. 왜냐면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만나니까. 평가원이 드디어 그거를 제대로 알아차렸나 봐. 이유를 덧붙인 게 이거야. 평이하게 가겠다. 코로나 세대 아이들이 학습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거든. 근데 거기에 낚이면 큰일 나. 왜냐면 그런 기조로 출제를 하겠지만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거죠. 왜? 시뮬레이션이 안 되는 시험이잖아. 학생들 표본을 딱 뽑아놓고, 뭐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표본을 뽑아놓고 평가원에 가둬놓은 다음에 출제한 다음에 한번 풀어봐봐. 난이도 어떤지. 좀 어려워? 알았어, 좀 쉽게. 자, 이거 어때? 풀어봐봐.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안 되는 시험이다 보니 매년 반복됐던 일이에요. 평가원에서 조금만 어렵게 가려고 그러면 너무 어렵게 가버리고, 조금만 쉽게 내려고 그러면 또 너무 쉬워지고, 이 난이도 조절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어떨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 객관적인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얘기. 알겠지? 크게 봤을 때 중요한 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일단 첫 번째 한번 볼게요. 평가원은 이번 수능에서 EBS 연계율과 연계 방식을 바꾸지 않는 대신, 그러니까 연계율은 그대로 가겠다 이거지. 연계율이 몇 프로야? 수능 보지 마 임마. 아니 지금 연계율을 모르고 면 어떻게 해. 수험생이 몇 프로야? 50%는 그대로 간다. 그리고 연계 방식도 바꾸지 않겠다. 어떤 방식인데? 그렇죠. 간접 연계.
간접 연계 방식은 그대로 간다. 대신 EBS 교재에 실린 지문이나 도표 등을 과거 시험보다 덜 변형해서 수능과 교재의 유사도를 높이겠다. 수능과 EBS 교재의 유사도를 높이겠다. 뒤에도 읽어볼까? 이 평가원 본부장님께서 이날 브리핑을 했는데 올해 수능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1, 2학년 때 코로나19 상황을 겪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말이 나오죠. 학습 준비가 좀 덜 돼 있다는 걸 감안하여 이렇게 결정했다. 그리고 고1, 2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이후에도 올해 수준의 연계 체감도를 유지할 것이다. 종합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50% 연계 그대로, 간접 연계 방식 그대로, 단 체감 연계율을 높이겠다. 체감 연계율을 높이겠다. 그러니까 이 연계율이라고 하는 게 나라에서 자 50% 연계했다라고 발표하는 걸 명목 연계율이라고 해.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50% 연계했다라고 발표를 해. 근데 실제 시험을 보는 아이들이 어떻게 느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피부로 느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체감 연계율이라고 해. 그동안 명목 연계율과 체감 연계율은 좀 차이가 있었어. 나라에서는 50% 연계했대. 그럼 내가 한 절반 정도 연계된 걸 느꼈어야 되는데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다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데 내가 볼 때는 한 20%나 연계됐을까 말까인데 이런 느낌이었거든. 그 체감 연계율을 좀 높여주겠다. 이렇게 되면 분명한 건 뭐냐면 나라에서 공언을 한 거야. 체감 연계율 높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 놓고는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욕먹을 거 아니니 확실한 건 EBS 학습의 중요도가 높아졌다. 이제 나는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국어에 적용해보면 어떠냐면은 국어 원래부터 직접 연계와 간접 연계의 중간선상에 있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시, 현대시 두 개가 출제되면 하나는 연계가 되잖아. 일부 발췌해서 연계할 수 있냐 현대시를? 그 작품이 그냥 나오는 거지. 이런 거는 일종의 직접 연계 방식이라고 봐야겠지. 고전 시가도 작년 출제된 거 봐봐. 도산시비곡 이런 것들 보면은 연시조 또는 가사인 경우 한 절반 정도는 EBS에 수록된 부분, 또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EBS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 그러면 직접 연계 플러스 간접 연계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소설 파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작품인데 다른 부분, EBS에 수록된 부분이 아닌 소설 길잖아. 아예 다른 장면, 간접 연계 방식이죠. 또는 EBS에 실려있는 부분 절반, 중략해놓고 EBS에 실려있지 않은 부분 절반. 직접 플러스 간접 연계 방식이 되겠지, 이 경우는. 하나씩 이해되지? 그 다음에 독서 영역은 완전히 간접 연계 방식이라고 봐야겠지. 왜? 핵심 소재 정도를 따서 글의 방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제곱법? 나 이 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느낌은 들어. 그런데 이 지문의 내용이 내가 어디서 봤던 내용이냐? 그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소제곱법을 EBS에서는 사회지문에서 개념 설명이 있었는데 이걸 과학지문에서 출제를 해버리고 이러면 애들 입장에선 연계성을 잘 못 느끼거든. 그러니까 비문학 같은 경우에 독서 영역은 간접 연계 방식이었다고 봐야 되고 선택 과목은 문항 아이디어 활용이 중심이기 때문에 완전 간접 연계고.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를 생각해보면 현대시는 원래대로 작품 나온다. 고전시가도 원래대로 작품이 나오되 EBS 수록된 부분을 중심으로 내겠지. 그 다음 소설 부분에 좀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소설 같은 경우 같은 작품인데 완전히 다른 장면 이렇게 가면 애들 입장에서 연계성을 잘 못 느끼잖아. 그러니까 일부라도 겹치는 방식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지. 이해되죠? 그 다음 독서 영역도 단순히 키워드 정도의 연계가 아니라 조금 더 그 내용이 내가 어디선가 이런 내용들을 본 것 같다 라는 느낌을 조금 더 강화하는, 그래서 체감 연계를 높이는 방식으로 가겠죠. 이해되지? 그 다음 선택 과목 같은 경우도 독서 영역과 마찬가지로 갈 테고.
결론은 뭐냐면은 EBS를 문학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체감 연결이 가장 높은 영역이니까.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3회 독을 해야 된다. 딱 정리를 해줄게. 일단 첫 번째, 문학이 체감 연계도는 가장 높을 것이다. 이건 변함이 없다. 3회 독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독서 영역. 선생님이 독서 영역은 원래 한 번 정도를 제대로 풀면 된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2번은 봐야 되겠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화작이나 언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EBS를 하나만 하였지. 여기 지금 재수 N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죠. 작년에 수능 특강 풀었어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은 선택 과목의 연계성이 느껴지나? 전혀 모르겠지. 전혀 모르겠잖아. 근데 올해는 약간은 느끼게 하지 않겠는가? 라는 점에서 한 번쯤은 봐야 되겠다. 우리가 방향을 좀 이렇게 가야 돼. 지금 대다수의 친구들이 EBS는 문학만 보면 돼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발표된 내용을 보면 독서 영역도 좀 꼼꼼하게 봐야겠다. 그리고 선택 과목도 한 번 보는 정도까지는 가야겠다. 문학만 할 거야 이랬던 친구들 이렇게 좀 학습의 방향에 변화가 필요하다. 알겠죠? 자, 그 다음 2번째 이제 평가원에서 또 얘기한 건 이런 거예요. 평가원은 영역별, 선택 과목별, 영역별이라고 하는 건 국어와 수학 뭐 이런 걸 말하고 선택 과목별이라고 하는 건 화작과 언매 요거. 수학으로 치면은 확통, 미적, 기하가 되겠지. 표준 점수의 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 얘기는 작년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작년에 일단 영역별로 보면 국어 최고점과 수학 최고점, 그러니까 국어 만점자와 수학 만점자가 11점 차이가 납니다. 같은 만점인데 국어 만점, 수학 만점이 11점 차이가, 수학이 표준 점수가 같은 만점인데 11점이 높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국어를 조금 망쳤어도 수학을 잘 본 애들이 압도적으로 좋은 학교에 가게 되는 거지. 뭔가 좀 골고루 잘 본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뒤에 읽어볼게. 지난해 수능에서는 수학 영역의 표준 점수 최고점이 국어 영역 최고점보다 11점이나 높았다. 이게. 수학의 변별력이 너무 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국어, 수학 영역의 선택 과목별 표준 점수차 때문에 국어로 설명할게요. 아니다. 일단 이거 읽어보자. 문과생이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수학 때문이죠. 이과 애들이 이제 수학에서 좋은 점수를 딴 다음에 이과로 진학 안 하고. 들어봤죠, 여러분들? 연대 상경계열에 이과 애들이 절반이 넘게 합격했다. 막 이런 말 들어봤죠. 서울대 경제 경영 이쪽에 이과 애들이 61%가 합격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선생님, 그러면 문과도 이과로 침투하면 되죠? 되냐? 이게 잘 안 되잖아. 문과생이 너무 불리하다. 이 지적이 나와버리는 거야. 실제로 수학 1등급을 맞이한 학생들 중에서 확통 선택자의 비율이 극히 낮다고 하지.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하겠다. 그래서 국어와 수학 영역이 독자적으로 시험이 치러지고 있지만 11점 차는 자기들이 보기에도 좀 심하다. 좀 완화하겠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죠.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이 얘기 같아. 전반적으로 코로나 세대임을 감안을 해서 좀 평이하게 출제하겠다고 했는데 국어와 수학의 표점 차이를 좀 줄이겠다는 얘기는 딱 언뜻 드는 생각은 이거지. 수학 쉽게 가겠구만. 그게 맞을지 틀릴지는 모릅니다. 뚜껑 열어봐야 알죠. 일단 평가원의 의도는 이걸 거야. 작년에 국어는 좀 쉬웠다는 평가를 받았고 수학이 좀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으니 수학을 작년보다는 조금 쉽게 가고 국어를 작년보다는 조금 어렵게 간다. 그래서 이 차이를 좀 줄이겠다. 평가원의 의도대로 되면은 좋겠지만 난이도 예측은 평가원도 못합니다. 옛날에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평가원 교수님께서 이 정도 시험이라면 1등급 컷이 이 정도 되겠지? 맞은 적이 없대요. 이게 맞은 적이 없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난이도가 어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근데 요거는 좀 맞는 것 같아. 국어는 작년에 이제 시험이 좀 쉬웠으니 국어 난이도는 약간은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이 말을 봤을 때. 작년보다는. 알겠죠? 근데 평가원에서 작년보다 조금만 어렵게 내볼까? 그러다가 사단이 벌어졌던 게 여러분들 알지? 국어 1등급 거 84점 뜨고 막 이랬던 때가 있었지? 작년보다는 조금 어렵게 가볼까? 이렇게 가면은 갑자기 예상치도 어려운 시험, 예상치도 못한 어려운 시험이 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올해는 국어가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마음이 편하겠지. 그 다음에 국어 수학의 선택 과목별 표준 점수 차도 최소화하려 노력하겠다. 국어 영역 내에서만 생각해 볼게. 화작 선택자와 언매 선택자. 같은 점수를 받으면 누가 표점이 높아? 언매 선택자가 표점이 높아. 근데 작년 수능은 그 편차가 조금 컸던 거지. 국가 입장에서는 화작, 언매라는 두 개의 선택 과목을 만들어 놨는데 어느 특정 과목을 선택한 애들이 유리하다 라고 하면 이게 말이 많이 나오잖아. 정책 실패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걸 조금 맞춰가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작년에 조금 어려웠다라고 평가를 받는 언어 매체의 난이도는 살짝 낮출 거고,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이 작년에 너무 쉬웠기 때문에 화작의 난이도를 조금 올려서 이거를 좀 맞춰가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이것도 의도대로 되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언매 선택과 화작 선택의 선택 집단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상위권 친구들이 이쪽을 많이 응시하니까 얘네가 이제 화작 선택자들보다 공통 영역의 점수가 높을 테고, 그렇다면은 조정 점수라고 해서 이게 좀 말이 어렵게 가지. 하여튼 그런 선택 집단의 문제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을 거야. 근데 일단 발표한 것에 의하면 의도는 이렇다. 그럼 이제 언매 선택자는 또 이런 생각하겠지? 우와! 아니라고. 그러다가 뒤통수 맞는 수가 있어. 언매 선택자들은 작년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고 좀 어렵게 준비하세요. 어렵게 준비를 했는데 시험이 막상 쉽게 나오면 굉장히 쉽게 풀겠지만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가 좀 덜 돼 있는데 어렵게 나왔다 막상. 얘는 망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화작 선택자들 잘 들어. 작년 수능도 그랬고 올해 이제 모의고사도 그랬고 그냥 공부 난 별로 안 했는데 풀고 나면 다 맞았네 이런 애들 많잖아. 올해 화작 공부해야 될 겁니다. 올해 화작 친구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화작 난이도가 살짝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은 살짝이지만 조금 맘먹고 어렵게 내면 재작년 수능은 화작에서 애들이 평균적으로 2개 이상 다 틀렸거든. 작년 말고 재작년. 좀 어려워질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화작 선택자들은 그냥 아무 준비 없다가 그냥 봐도 다 맞는 과목인 걸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다. 공부 좀 따로 해야 될 것이다. 요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가원은 국어 비문학 지문의 독서 영역이죠. 비문학 지문의 난이도를 조절하겠다. 이 얘기를 보면 이제 또 비문학 못하는 친구들은 됐어! 되긴 뭐가 됐어.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 하기가 좀 조심스러워. 애들 입장에서는 올해 수능이 너네 코로나 세대임을 감안해서 조금 쉽게 간댄다. 그러면 애들이 오케이. 이렇게 받아들일까 봐. 그래서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를 한 거야. 지난해 국어 영역에서는 과학의 기초대사량, 사회과학의 최소제곱법에 대한 제시문을 결합한 문제가 출제돼서 이과생이 유리했다. 국어도 이과생이 유리하지 않았느냐라고 판단한 거지. 그래서 수능 본부장께서 인문, 사회, 과학 세 개 지문의 난이도를 골고루 배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다시 말하면 과학 지문 한 지문에서 애들이 네 문제 중에 세 개를 몰아서 틀리고
이런 경우를 좀 없애겠다. 인문지문은 누구나 다 맞고 사회지문에서 조금 애들이 틀리고 과학지문에서 몰아서 다 틀리고 이렇게 안 하고 좀 균형을 맞추겠다. 즉 각 지문에 한 문제 정도 틀릴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배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예상대로 될까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무슨 얘기 하셨냐면 이 타이틀을 있는 신문기사를 일부러 뺐어.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올해 수능은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야. 그건 제일 예민한 과목. 국어는 뭐 킬러 문항이다 이런 얘기 별로 없으니까 제일 예민한 과목이 뭐야? 수학이거든.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덧붙였냐면은 평가원에서 킬러 문항은 출제하지 않겠다. 코로나 세대임을 감안하여. 대신 고난도 문항을 많이 출제해서 변별력을 높이겠다. 이거 뭐 약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겠지. 손도 못 대는 수준의 문항은 출제하지 않는다. 대신 약간 어려운데 싶은 문항을 여러 개를 배치하여 거기서 이제 변별력을 확보하겠다. 국어로 치면 예전에 이제 수능에서 야 이게 국어 시험 문제라고? 여러분들 알아요? 우주론 지문 막 이런 거? 양파 껍데기 막 여기까지 생기고 막 이런 거 나오고 이런 문제나 막 중력, 부력, 항력 이래 가면서 빗방울 떨어지는데 애들이 손도 못 대는 형태 너무 어려운 문제 그런 것들의 출제는 지양하겠다. 대신 약간 어렵다 싶은 문제들을 여러 개 배치해서 거기서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이게 여러분들한테 마냥 좋은 건 아니야. 이게 최상위권 아이들에게는 시험 쉬운데?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중위권 학생들은 사실 킬러 문항만 손을 못 대는 게 아니라 고난도 문항도 손을 못 대잖아. 아 그래? 너한테는 고난도와 킬러가 잘 구별이 되지 않지. 솔직해서 좋아요. 그런데 최상위권 애들한테는 킬러 문항은 와 이건 나는 못 풀겠는데 이렇게 되는데 고난도 문항들은 걔네들은 쉽게 가거든.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즉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좀 유리한 시험이 되고 중위권 학생들이 느끼기엔 좀 어려운 시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어디까지나 이 발표를 바탕으로 한 예상이 그렇단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평가원에서 그런 기조로 출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 기조 그대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이상적이겠어. 근데 의도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알겠죠? 그래서 비문학 영역의 난이도를 조절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제발 오해하지 마. 쉽게 갈 겁니다. 이건 아니야. 왜냐면 정시 모집 비중이 높아졌잖아.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을 정시 모집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러면서 정시 모집 비중이 높아졌어. 그 상황에서 지금 생각을 해봐. 국영수 중에 영어라는 한 과목이 절대평가란 말이야. 그럼 주요 과목 중에 국어하고 수학. 여기서 애들 변별해야 돼. 그리고 탐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마냥 쉽게 갈 수는 없어. 그렇게 가면 정시 모집에서 애들 선발하기가 곤란해. 동점자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변별력은 충분히 갖추려고 하겠지만 좀 독서 영역에서 너무 어려운 문제는 출제하지 않겠다.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알겠나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일단 첫 번째 EBS 학습 중요해졌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과목별, 그 다음에 선택 과목별 이 표준 점수의 격차를 좀 줄이겠다고 했는데 언매 선택자들은 원래 하던 대로 하시라. 원래 하던 대로 해라. 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준비해라. 근데 화작 선택자들 거의 손 놓고 있거든. 화작 선택자들 공부해라. 화작도 따로 공부해라. 이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독서 영역의 난이도가 조금 낮아질 거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알겠죠? 독서 영역은
완전 킬러 문항은 출제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지만 약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해라. 약간 어렵게 공부하되 여러분들 왜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있지? 이게 문제가 이게 말이 돼?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정답률 확인을 해보면 정답률 뭐 30%도 안 되는 막 말도 안 되는 문제. 이런 것까지 막 내가 머리 깨지게 막 공부해가지고 이걸 다 씹어 먹어야겠어. 이런 학습은 아니다. 그러니까 수학으로 치면은 킬러가 있고 준킬러라는 문항들이 있잖아. 고난도 문항. 국어 영역도 그런 준킬러 난이도에 해당하는 문제들에 대한 학습이 중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정책 발표를 했으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선 여기에 좀 맞춰서 학습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강의 목표는 이런데 너희 목표는 몇 등급이니? 1등급. 정말? 정말이죠. 잘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뭐 국가 정책 발표가 있거나 또는 중간중간 시험의 경향이 바뀔 때마다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좀 세밀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방향 잘 잡고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계획 잘 잡고 공부하세요. 우리는 수업 시간에 봅시다.